를 보장해야 된다, 또는 선거 무효로 인한 혼란을 국민이 감당하기 힘들다, 이렇게 비겁하고, 그 사람이 변호사라고 하는데 지금 누구를 변호하고 있는 겁니까? 시민을 변호하고 국민을 변호하고 대한민국 역사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문재인은 친일파의 딸, 독재자의 딸, 부정선거 사범의 변호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명박의 변호를 하고 있고, 부정한 자들, 친일 반역 매국노들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이가 무슨 변호사입니까? 그런 자가 변호사 아닙니다. 저는 2013년도 4월 2일부터 거기서 부산 문재인 의원 사무소 앞에서 물도 마시지 않는 단식 투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의원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단식 투쟁을 하면서 둘째 날, 첫날 저는 거기에 내려가서 단식 투쟁을 하는데 굉장히 반갑게 문재인 의원이 굉장히 반갑게 저하고 악수를 하더라고요. 첫날 단식한 4월 2일 첫날. 근데 좀 지나니까 저하고 악수하고는 이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나서 조금 있다가 저한테 그 보좌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어요. 비서관인가 와가지고 지금 문재인 의원이 만나줄 수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무실로.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하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단식 투쟁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 갔고 문재인 의원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게 아닙니다. 제 주장을 하기 위해서, 문재인 의원에게 제가 주장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랬는데 현장에 문재인 의원이 부른다고 그래갖고 쪼르르 올라가서 문재인 얼굴 보기 위해서 간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저는 단식 투쟁하기 위해서는, 단식 투쟁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움직일 수 없다라고 말을 했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문재인 의원이 제 자리에 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 오더라고요. 다음날, 그 다음날 트윗에서 저를 비방하는 말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저가 이제 문재인을 죽이기 위해서 저 사람이 왔다. 제가 피켓의 내용이 뭐였었냐면, 문재인 의원이 나서야 진상을 규명할 수 있고 18대 대선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진상조사단을 요구합니다라고 그 피켓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저를 비방하는 말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 3일 뒤에, 이틀인가 하루 뒤에 그렇게 트윗에다가 적었습니다. 제가 문재인 의원과의 면담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단식 투쟁하는 사람은 그 단식 투쟁하는 그 현장을 떠나면 안 된다. 그 현장을 떠남과 동시에 진정성은 훼손되는 거다. 그런데 문재인 의원이 와서 말씀을 나누신다면 전혀 그것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라고 적었죠. 근데 당시에 저는 제가 어디에서 단식을 했느냐면, 바닥에는 종이 박스 깔아놓고 그 위에서 침낭도 없이 이불 하나 덮고 단식 투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이 이제 그 트윗을 올리고 나서 한두 시간 만에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와갖고 제 박스에 앉아가지고 제가 단식 투쟁하는 단식 투쟁하는 그 현장에 박스에 같이 앉은 겁니다. 종이 박스 위에 문재인 의원과 저가 같이 앉아갖고 문재인 의원이 저를 설득하시더라고요. 역사에 맡기자.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씨가 한 말과 똑같은 말씀 하십니까? 1초 전에 살인 저지른 자한테 과거는 잊자 말하면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범죄자들이나 가장 좋아하는 말을 어째서 문재인 의원이 그런 말씀 하시는 겁니까? 1초 전에 살인 저지른 자한테 과거는 잊자고 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민주주의 하겠다는 사람이 과거는 잊자는 이제 역사에 맡기자는 그런 비겁한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때 가슴이 칵 막히면서 또 다른 박근혜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호사였다고 하지만 부정선거 사범, 쿠데타, 반란 저지른 자들이 들이미는 법에 꽉 막혀가지고 그 안에 꽉 갇혀가지고 어떻게 국민들을 위하지 않고, 역사를 위하지 않고, 상식을 위하지 않고, 정의를 위하지 않고, 그런 부정선거 저지른 자들이 들이미는 법에 꽉 갇혀가지고 옴짝달싹도 못하는 겁니까? 지가 소크라테스인지 아나 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너무나 어린아이들도 아는 상식을 대한민국의 대선 후보였다고 하는 사람, 야권의 대선 후보였다고 하는 사람이 민주주의 하겠다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다음 발언하실 분이 이 발언이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좀 해줄 말씀이 있어서 썼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목전에 닭깎지 마사오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대국민 사직을 고발할 보다 이 자리에 나왔지만은 5년이면 끝나지만은 지금 이 나라는 무서운 음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못 깨달은 것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답답합니다. 지금 정치인, 정부 관료, 이 사람들은 얼굴 마담입니다. 그 사람들은 조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꼭두각시에 불과하고 그 뒤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뭐냐?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 정책이라고 하는 정체는 민족의식을 없이 하고, 그리고 민족을 말하는 자는 시대에 뒤진 자라고 매도해 가면서 애국인을 상전처럼 떠받들라고 다 망하는 다문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불법 체류자에게 1,000만 원씩 치료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국인들에게 퍼주는 돈이 국가유공자도 더 상상할 수 없는 돈을 퍼주면서 불법 체류자들 자식을 낳으면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시켜주겠다. 이자스민이라는 해괴한 여자가 또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발의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단일민족으로 살아오면서 살생이란 표현하는 것이 인종차별로 몰아가면서 국민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단적인 웅변적으로 말하겠습니다. 2010년에 부산에서 갓디 항옥이라는 여성이 우리나라에 시집온 지 8일 만에 정신병자인 남편에서 살해된 사건이 일어난 그날, 바로 경기도 김포에서 택배회사 김모 여사장이 이집트 노동자에서 강도 살인돼서 버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갓디 항옥이라는 그 여성의 살인사건은 3개월 동안 매일매일 언론은 여러분들이 동정심이 약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한국 사람이 죽었을 때는 언론은 입을 다물고 그런 사실이 있는 줄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와 같이 반민족적인 연구 분단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박근혜는 5년이면 물러납니다. 그러나 민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30년 내에 일본이 이 땅을 강점합니다. 보십시오. 거짓말인가? 그런데 이것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동규라는 그 분이 여기 계셨지만은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주할 수 있다는 이 사실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박근혜도 퇴진시켜야겠지만은 민족 말살을 획책하는 다문화 정책을 정면에서 우리는 반대해야 되겠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